보직 부여는 그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아까 심의한다며. 승진과 전보는 그 인사 심의에서 이제 아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승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며. 그 내역을 달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승진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승진은 승진과 전보는 아니 여기는 업무 보고하고 이런 데가 아니야. 응? 아까 선거 하셨잖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 살 때니까 자료를 달랐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그게 인사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그 모부서 그 계장으로다가 보직받은 직원이 승진을 바로 했고 거기서 보직까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순수하게 그 보직 부여는 인사에서 그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그 보직 부여한 그 계장은 팀장은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직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냐고.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는 아니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임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은 이용까지 시장님께서. 네. 그러면 그렇게 바로 보직을 이제 본청에서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리가 좀 신설팀이고 좀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사실 그 자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직을 얘기해요? 지금 거버넌스 팀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버넌스 팀. 예. 거기는 그 자리는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직원 그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아니 그건 이유도 되지 않는 얘기고. 우리 저 계장 중에는 그 자리에 적임자가 지금 팀장밖에 없다. 예. 그 이제 직원 때도 그 업무를 좀 많이 봐왔고 전문. 아니 그런 얘기 소용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직원 때 뭐 어디 있는 근무 안 해. 다 하지. 원래 인사 전환은 항상 이게 노테이션 돌잖아요. 그래서 했던 부서에서 그러니까 8급 때였다가 7급 때도 갈 수 있고 6급 때도 갈 수 있고 5급 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무슨 기준이냐 이거요. 그랬을 때 나머지 공직자들은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까요? 예? 그렇게 하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해요? 같은 조건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니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해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보직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단정해서 얘기하든지. 저희들이 그 6급 팀장 결혼이 생기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희망회에서인데 근데 당사자 다른 사람 신청해서 없고 당사자 뭐 혼자만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줬어요? 예예. 그러면 다른 것들 공모해서 하나 그렇게? 지금 결혼 부서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직을 이제 줄 때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다 주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공모한다는 얘기가 예. 특정한 몇 개 부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 팀만? 결혼 부서. 아니 어디든지 다 결혼 부서가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인사 이동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하면 기존에 있던 팀장이 딴 데 가면 거기 또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속으로 들어가잖아. 1차적으로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결혼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지면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때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결혼 부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하는데 어느 자리든지 이동하면 다 결혼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갔으니까 없잖아. 그래서 또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공모할 때 그러면 공모 대상의 이 보직이 뭐예요? 그 공모한 그 자료를 줘봐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공모했는지를 줘보라고. 현재는 공모하는 제도는 지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는 아니고 이제 현재에 이르서 6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6자리를 공모하고 그 자리가 가면서 이렇게 자리 비는 데는 공모를 안 하고요. 현재 이제 비어 있는 자리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희망자를 일단은 받고 일단 그러면 예, 그 공모의 뭐 자료 한번 줘봐요. 먼저 한번 했던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줘봐요. 여기 제안 붙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를 뭐라고 온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거는 바로 밖에서 그럼 바로 해줘봐요, 바로. 근데 이게 보직을 주고 안 주고 또 읍면동으로 가냐, 사업소로 가냐, 출장소로 가냐, 본청 근무냐의 문제는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정하게는 그래도 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 권한이 시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가 봐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아 이거 너무 특혜성이다 이렇게 느끼면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은 동의해요? 지금 뭐 의원님이 말했듯이 지금 기본안은 갖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모를 한다든가 다른 직원들이 선호를 안 했을 때는 전임에 근무를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발탁식으로 나갈게.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이제 갖고 오면 내가 추가 질문할 거고요.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모에 응해서 자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를 사람이 없으면 공모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공모된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무하고 기피부서라는 데는 이 금평의 가점을 줘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 민선 4기, 5기 때 했던 사람들은 다 가점이 있어요? 그때 부서하고 지정된 게 똑같지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경무 기피 부서는 가점을 이제 그건 뭐 철진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 자원위생과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환경이상과 같은 경우 공모제로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가점을 받았어요? 지금 가점 안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가점 아니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 그 했던 예, 그러니까 과거는 그거는요. 지금 경무 기피 부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거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앞에 지정된 부서가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 지정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공모로 해서 들어갔으면 가점을 주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경무 기피 부서라고 하면 가점을 몇 점씩 예를 들어서 1년일 때는 몇 점, 1년 6개월이면 몇 점, 지금 2년 이상 몇 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지정을 지금은 해놨다 이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주고. 그전에는 그게 돼 있는지 몇 점을 줘 있는지 그거는 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가점을 저 주고 회장님 있습니다. 그거 저 지난 민선 지금이 몇 개? 6기인가? 네. 5기 거 공모해서 이제 했던 사람들 내역을 가점을 줬는지 여부를 줘보세요. 지금 그 내역 있잖아 그거. 예. 지금 금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에서 가점 줘야 되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앞에 건 모르겠고 내가 할 때만 적용한다. 그래 2015년도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안 줬죠 그럼. 아니 그거는 이렇게 저는 그거하고는 다른 생각이
기피부서라든가 경무부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바뀔 수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당시에 기피부서, 경무부서라고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는 했는데 가점까지 줬는지 그 그러니까 부분은 그걸 달라 이거예요, 자료를. 그때 당시 공모할 때 분명히 그걸 줍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줬는지 줬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달라 이거고요. 경무부서나 기피부서나 그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부서가 경무부서에서 공모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를 그 제도 자체가 가점 제도가 있었는지 알기로 확인을 그걸 한번 해서 줘봐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직군이라는 게 그냥 뭐 폼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제 이 포스업사무소 보니까 세무직이 이제 또 개발 팀장을 맡고 있어요. 뭐 누가 뭘 맡아도 할 수가 있겠다 싶지만 세무직과 개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령 뭐 공직이라는 게 직군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갖고 있는 직군은 그쪽에는 능통하죠. 근데 세무직이 개발하고는 뭔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개발팀에 있는 직원들이 뭐 7급이든 8급이든 뭐 주무관들이 이제 이거를 해서 올리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뭐 결정을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뭔가 기준이 있거나 뭐 하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읍면동까지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개발계장이다, 총무계장이다, 뭐 민원계장이다 딱 짚으면서 맞춰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하다가 이런 이 직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을 때는 이 뭐 농업직이가 있고 이 세무직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국에서 애초에 이 각각 출장소 읍면동 배정할 때에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보내놓으면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큰 틀에서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는 것이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적성에 안 맞는 그동안 해오지 않은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문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군을 뭐하러 둬요? 그냥 알아서 직렬을 뭐하러 해? 그냥 아무거나 하지. 이것이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 고유 권한이라고만 해서 그냥 무조건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된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에요.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사 권한이 있지만 그 인사에 대해서 이 보편 타당하지 않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봐요. 그리고 그 이제 사망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마음 건강 치료를 하고 힐링 교육을 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이 혁신안은 이제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시는 너무나 이런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이걸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쪽에 근무했던 분들은 그 이제 심정이 어떨까? 이게 이제 한번 마음 건강 치료한다고 이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쌍용야동차 같은 경우에 그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상당 기간에 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싹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최소한 총택 씨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은 희망자에 따라서 좀 보직을 좀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대책 이 후속 조치 사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 뭐 인사 혁신안이 이제 금방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적은 아니고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 실차까지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전 직원들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그거를 이제 같이 이 회의를 해서 모으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온 게 이제 전부 이제 인사하고 관련된 게 이제 금평이라든가 보직 변경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직원들 의견하고 또 이 직렬하고 의견 또 이 여직원들하고 의견 전부 틀려서 똑같은 한 가지 안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7차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같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그거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시장이 한번 취시하면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나 보죠. 다른 거는 아니 일사천리인데. 시장님이 의견을 한 게 아니라 요거는 처음부터 직원들의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거는 우리가 최종 건의를 했다. 이건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이걸 갖고 직원들을 설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지금 의견 나온 걸 갖고 이 의견을 모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료 요청한 건 과장님 이제 바로 좀 갖고 오시고 초과 근무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동료 의원이 아마 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 요청한 것 같아요. 몇 건이죠? 초과 근무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저도 좀 한번 줘봐요. 이번에 동료 의원께서 요구했잖아 이걸. 네,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줘보라고. 그 자료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갖고 와? 모든 장 갖고 와서 뭐 하려고 왔어 여기를. 그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왜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니 지금 얘기하는 자료는 이미 이번 행감에 동료 의원이 요청한 자료였단 말이에요. 그거 줬잖아 이미. 그걸 달라는데 그 자료 한번 줘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제 추가 근무가 있는데 저는 추가 근무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분들의 노고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추가 근무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 네? 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감 때 그 타부서 할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죠? 그래서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 타부서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 내용 예, 뭔지 그게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 저기 그러니까 사모님 모시는데 그 추가 근무를 달았냐 안 달았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한 적 없어요, 그런 얘기. 그거요? 예. 근데 그거 그럼 다뤘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확인한 바에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예. 그것밖에 없나요, 그리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 건 확인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예. 얼마큼 나와요? 가서 앉으세요. 이것이 이 자료가 이제 시장 사모님을 같이 대동해서 다닌 추가 근무라고 한 거죠? 아니 그 직원에 대해서 진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좀 판단이 됐습니다. 없는 게 뭐예요? 뭐 전에 시장님 사모님을 모셔가지고 예, 모시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고 있는 시간에 근무를 다른 양단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안다는 거로다가 지금 그냥 확인됐습니다. 주말 거예요. 여긴 다 토요일 건데? 네, 토요일, 토요일, 목요일, 네. 거의 일요일 이건데? 토요일, 목요일인데? 네,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분이 고유의 업무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인지. 네, 본인은 지금 한 곳은 본인의 업무 때만 나갔습니다. 아 근데 이걸 왜 줘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달라 그랬어.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뽑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천가가 이분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달랐냐고. 내가 질문할 때 뭐라 했어요? 이 시장 사모님 얘기도 안 했지만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들었다며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그 해당된 추가 근무가 누구냐고 해서 달랬더니 이걸 주면서 여기 해당사가 없다는 이걸 왜 주냐고 그러면 이분은 내가 언젠가 행사장에서 얘기할 때 휴일날에는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수행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분을 여기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주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 걸 달라 그래서? 근데 그 주변에서 또 여기는 아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가 뭐 이렇게 추가 근무 없이 그냥 쉬는 날이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그냥 행복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지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추가 근무를 다뤄서 한 사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걸 달래게 달랬더니 이걸 갖다 주는 건 뭐요 그럼? 그런 사례가 있냐 없냐 어저께 그 모니터링 한 결과에서 달라서 드린 겁니다. 누가 이제 뭐라 했어요? 시장 사모님 거를 도둑이 재발이 돼야 되는 건지 난 참. 그리고 물론 이분이 이제 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실제 위에 업무 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왔거나 한 분들이 꼭 예를 들어서 뭐 시장께서 어디를 뭐 이렇게 행사장을 가거나 아침에 무슨 뭐 인사를 가거나 이때 필히 가야 될 사람들은 맞는 거죠. 그거는 뭐 일과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휴일도 뭐. 근데 그 외에 꼭 수행해야 되거나 이런 같이 나와야 될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죠? 보통 어떤 때 보면 20-30명씩 있던데. 그리고 시장에 어디 외국이나 가시고 이제 빌 때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사모님이 오셔도 그때도 뭐 여러 명씩 오는 것도 있던데 그건 뭐냐 이거요. 그분들이 다 그냥 자율적으로 나 쉬는 날이니까 온다? 뭐 의원님께서 언제 그 시간을 해서 그 시간 누가 나왔는지 확인만 해주면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내가 자료를 달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는데 꼭 해서 그거 왜 준 거예요? 이분은 이제 초과 근무가 꽤 많아요. 많은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많은 초과 근무가 다 고유의 업무 때문에 나간 거면 여기 줄 것도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분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한테 이 자료를 준 의도가 뭐예요? 이것이 고유 업무가 아니고 그냥 이분은 시장 사모님이 다닐 때 그냥 같이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줬냐고 그러면 특히 특정해서 이 한 사람 거만 시장에 사모님 모시는 사람이 주로 갖다 좀 모시기 때문에 그거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그건 달라져서 드린 겁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 자료 다 줘봐요. 네. 그러니까 휴일뿐이 아니라 평일날도 한번처럼 되게 평일날도 그 업무와 무관하게 그 나와서 있는 사람들 그거 한번 달라 이거요. 예. 하루 종일 가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식 수행뿐이 아니라 그 업무와 연관돼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체육 행사하는데 체육 주관부서에 있는 사람 나와야 되겠죠. 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왜 나온 거도 한번 알고 싶어요. 그 외에 왜 나오는 건지를. 시간에 근무 계획별로 다뤄가지고 내역이 사유가 나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줘봐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주셔. 네. 아까 좀 전에 있는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써보세요. 7쪽에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에서 우호 도시 이제 방문이 있죠. 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하와이 그리고 11월 1일이죠? 예. 거기 가면 어디요? 오클랜드, 네. LA, 뉴저지 이렇게 미국 다녀옵니다. 이건 뭐죠? 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호도시인가? 우호도는 아니시고 그 농업정책과 주관하는 농산물 마케팅 때문에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길에 그 오클랜드하고 우호도시 이제 협약 또는 자매결연 추진하고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 아니 추진하려고요. 그러니까 자매결연? 예, 우호도시. 네. 어디랑? 오클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아니 아직 맺은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맺으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매결연 맺으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의회 그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데 의회하고는 뭐 얘기도 한마디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 그 오클랜드하고 이게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자매결연 추진해야 되면 의회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와이는 뭐예요? 오클랜드는 지금 이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네. 하와이는 뭐예요? 여기도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체결하려고 지금 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했지만 네, 서로 거기도 이제, 자매 교연을 추진한다. 그런 준비를 지금 유독 이렇게 미국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는 뭐 최근 얘기고 작년도에는 미국의 그 텍사스인가요? 미군 기지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어딥니까? 미군 기지 때문에 한다고 한 미국의 도시가 있어요. 그 제가 텍사스로 기억하는데 이게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 하와이 호놀룰루. 그게 호놀룰루 하와이요? 아닌데? 거기 미군 데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간 적은 없어요. 간 적은 없는데 그거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쪽하고. 지금 호놀룰루하고 오클랜드 저기 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지금 영파시는 뭐예요? 중국의 영 중국 영파시. 미국에 하나 있죠? 모빌시. 모빌시. 그 참여기는 모빌시는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예예. 언제 어떻게? 민선 늦게 와서 모빌시하고 한 그 사례가 뭐예요? 예, 지난 그 저기 모빌시에서 2월 15일 날 그거 자문 변호사하고 한번 경제 협력 그 방안 논의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와서 방문해서 논의하는 거 아니죠? 예? 그쪽에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한 2년 한 4개월 동안 민선 6개 와서 모빌시하고 한 거는 뭐예요? 2015년대 금년 초에 온 겁니다.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직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온 것도 그거 한 번 온 거죠. 예. 시의회에서 매번 이제 지적했던 것이 우호도시로 지정된 데에 교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하든지 뭘 하라 그랬는데 이런 건 안 하고서 또 새롭게 뭐 어디 하와이도 하고 오클랜드도 하고 또 자매교류를 추진한다래요. 가서 성과가 있냐 없냐는 뭐 묻지 않아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호도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벌리겠다는 거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시의회 동의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의회는 무조건 따라온다고 하는 이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시장은 행사장 가서 아유 시의회에서 이걸 안 해줘서 못했다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 지금 추진 단계라고 했죠. 다 결정하고 와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달라. 이 방식이 소통이 아주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할 때보다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갈 때 이게 승인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쫙 추진해가고 오다가 이게 안 되면 한마디 밖에서 또 이 의회 때문에 뭐 안 되니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다음 수술은 그거네. 의회에 올리면 의회가 이제 승인을 안 하면 또 행사장에서 한마디 하는 거. 그거요? 예? 과장님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보충드리지만 맞아요. 우리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총무국만이 아니라 다른 그 사업파트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국비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게 뭐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짜 정말 어떤 때는 이거를 부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여지를 좀 두어가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원들이 거의 다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호놀루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희수 전 의장님께서 같이 한번 다녀온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그 미국 그 농산 마케팅 관련해서 다녀오면서 그 우호기로까지 같이 이제 가는 길에 같이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거기에 정말 참석하는 의원들이나 알게 되는 거지 우리 보통 의원들 평의원 같은 경우는 몰라요. 나중에 그냥 소문 듣고 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월권을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만 정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뭐 의회와 집행부와 뭐 항상 두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큰 계획 그런 거는 저희들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그게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집행부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이거 결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정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우호교를 체결하려면 사전에 신문선에서 이제 교를 아니 그러니까 네. 과장님 그거를 앞으로는- 사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예.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들어가서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좀 그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걸 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 좀 미리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사가. 그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와이와 오클랜드를 우호 도시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시의회 해본 적이 있냐고. 우리는 기동령으로 들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전 기동령으로 들어 질문하는 거야. 우리도 정영화 위원님, 이제 평의원들은 더 모른다 했는데 평의원이 아니라 의장단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기동령에서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하신 거 있어요? 아니 우선 요거 요거는 끝나시고 끝내고 요 우선 정리할게요. 저기 그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주고요. 그 자리 오면 다시 질문할게요. 예. 네, 네. 우선 좀 이따가 네, 정리. 우선 네. 네, 박한우 의원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민간 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평택시 새마을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장 담가주기가 우리 시에서 다양한 곳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기업으로 가서는 뭐 삼성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표적인 거는 뭐 스마트폰에서 만도도 하고 삼성도 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또 새마을이나 다르게 살기는 예 개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자체 부담 이렇게 한 게 자체 부담이 한 26%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또 이게 이제 뭐 2, 3일 작업 준비하다 보니까 김장 작업대 설치, 그 봉사자 식사
재료 구입, 봉사자 간식, 현수막, 식사 용품, 작업대 설치, 작업 인구. 근데 이렇게 비용이 좀 추가로 모임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게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굳이 왜 모이냐, 동별로 그냥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맞춤형 복지도 지금 동별로 민관 협력으로 자꾸 조직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업무는 그런 쪽으로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인데 어떠세요? 예, 저번 회기 때는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번 이제 위생 문제하고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표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분야의 입장은 자기들이 이제 22개 읍면동이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그 상징적인 사업인데,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복지가 읍면동별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걸고 있는 게 뭐예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건 맞춤형 복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복지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전달의 문제예요. 전달. 예, 이제 그 부분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서면으로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네. 그 이제 복지정책과의 이제 나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위 이제 김장님 집행글을 만들어서 그 이제 수요처가 중복되거나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마을이 뭐 1년에 한 번 모인다. 뭐 새마을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보면 사람의 김장 담가주기, 그리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새마을의 전체에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들이 이미 많고, 심지어는 새마을 교육 부담금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시대에 새마을 교육 받으러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그 명맥이나 이제 그런 거를 또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 좋은 거 있어요? 사업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뭐 김장, 고추장 담가주기. 근데 이제 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아이템이 없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 이제 저개발 국제 이제 자매결을 맺어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이제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에 이 김장 담가주기도 뭐 자부담이 26%밖에 안 되고, 이 모이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작업대 설치, 봉사자 식재료, 현수막을 또 거리 현수막까지 붙이고, 아니 그 뭐 사랑의 김장 나눠주기 하면서 거리 현수막은 왜 붙여요? 예, 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뭐 효율적인 거 내지는 경제적인 걸 이제 우려하시고 뭐 효과성을 좀 말씀하시는 건데, 또 봉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 대외적인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은, 아니 봉사가 지금 기업도 하고 있고, 김장을 전액 자부담이면 봉사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아니 거꾸로 자부담이 50%라도 넘으면 봉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7대3이에요 거꾸로. 예, 이제 그런 부분 뭐 저도 일부 동의가 됩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노력 들여서 하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다른 일, 새마을이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고 기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을
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창의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좀 해야지. 이거 뭐 어민회도 담그고 생활 개선에 담그고 만도, KB은행, 읍면동별로 다 담그고 이걸 시청 앞에 모여서 또 담그고 누구 위해서 담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닦는 거고요.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담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 그 뭐였니 좀 여기까지 저기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은 돈이면 이 돈을 새마을에 줬다. 좋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읍면동별로 나눠서 효율적이고 실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지. 아니 모여가지고 김장 작업대 설치 이거 일회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에 돈을 쓰냐고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현수막 걸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도 뭐 의원님들 걱정해 주는 사항 충분히 전달을 했고 했는데 그쪽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강제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보조금이 70%가 넘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조금을 좀 낮춰주면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겠네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그 걱정하시는 부분 또 한번 그 협의를 해서 이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제발. 그거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아니 기업들도 하고 다들 알아서 사회 공헌 활동 하고 있는데 왜 시민 세금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복지는 복지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 이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새마을 기념식은 새마을의 날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가 돼 있고 전진 대회는 그 새마을 구성원들 단합 뭐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념식 하고 오후에 또 전진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운영상의 뭐 묘는 발휘가 될 수 있겠죠. 보조금이 자꾸 나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해서 내가 새마을이 이틀 하건 3일 하건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돈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 그게 지금 새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고. 인간 보조금을 주려면 이런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 이건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 이벤트 행사비, 뭐 상장 상패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정도 행사면 하루에 다 합니다. 오전에 상 줄 거 주고 오후에 모여서 또 좀 이벤트 행사 불러서 좀 단합대회도 좀 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보조해주고 또 우리 법으로 정한 단체니까 인정이 되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누고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해서 보조금을 주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년도부터는 그 뭐 가급적 비슷비슷한 행사는 통합이 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예산 심의하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